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클릭하셨을 때 혹시 어떤 마음가짐으로 클릭을 하셨나요? 지루함? 혹은 하기 싫음? 뭐 이런 것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당연하죠. 공부인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막 들고 영상 보면 또 지루한 마음이 들고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어려운 걸 어떻게 쉽게 합니까? 하지만 공부를 즐겁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갈 때는 강의를 본다라는 생각은 잠깐 내려놓고 앞에 있는 저 송건웅 강사랑 같은 호흡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한번 역사를 써 내려간다. 이런 좀 거창한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호흡을 맞춰서 작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떤 작품? RLC 직렬 작품, RLC 병렬, 그 다음에 공진회로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한번 써 나가 보자는 거죠. 그 결론이 어떻게 도달할지. 여러분 저도 알아요. 이렇게 한다는 게 여러분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어려운 공부를 즐길 수가 있고 즐기다 보면 이 회로 이론 언제 끝났어? 라고 할 정도로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같은 호흡을 가지고 작품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작품입니다. RLC 직렬회로, RLC 병렬회로, 공진회로 살펴볼게요. 우리가 저항과 리액턴스 관련해서 인덕터가 있었고 콘덴서가 있었죠. 카패시터라고 하는 거. 독립적으로 있는 회로는 알아봤다고요. R만의 회로, L만의 회로, C만의 회로.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예요? 딱 봐도 분위기상. RLC, 즉 혼합되어 있는 형태가 나오겠구나. 근데 어떤 형태로? 직렬 형태로. 혼합된 게 나오겠구나. 병렬 형태로. 그리고 공진회로는 뭐지? 공진회로는 어떤 주파수 관련된 이야기가 이따 나올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따가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LC 직렬회로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임피던스에 대해서는 앞전에 살펴봐서 용어는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Z는 전류 I분의 전압 V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뭐예요? 전류를 방해하는 총 집합체를 우리 임피던스라고 했잖아요.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전류 분의 전체 전압을 하면 임피던스가 될 것이고 단위는 옴이 되겠죠. 이게 임피던스잖아요. 자, 그러면 임피던스의 형태를 풀어보니 이거 어떤 형태로 나왔어요? R 더하기 어떤 JX로 나왔잖아요. R 더하기든 R 마이너스든 여러 형태로 나왔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플러스로 한번 써보고 이거 크기는 어떻게 구했나요? 우리 크기. 크기?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절대값으로 구한다라고 했었는데 자, 크기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루트에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썼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그래서 복소수 형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크기로 쓰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우리가 이거를 표현할 때 복소수다 해서 여기 도트 하나 살짝 찍어주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보통 절대값 형태를 취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임피던스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RLC 이제 직렬회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 L, 직렬. RL 직렬 회로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죠. RL 직렬은 말 그대로 뭡니까? 이게 저항과 코일이 어떻게? 직렬 연결이 되어 있다 하여 RL 직렬 연결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회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이곳을 R, 여기를 X, 그리고 V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때요? R과 L이 있는 회로라 하여 RL 직렬이구나. 그러면 L은 여러분 유도성 리액턴스니까 여기에 XL이라고 저는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곳에는 전류 I가 분명히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직렬에서 특징은 뭐예요? 자, 첫 번째. 직렬은 전류가
일정합니다. 그렇죠. 전류가 일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이제 기본 기준치가 되는 거예요. 직렬 회로에서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것을 이용할 거냐면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할 겁니다. 즉 KVL에 의해서 임의의 폐회로 내에서 공급 전압은 전압 강하의 합과 같았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분명히 VR이라는 전압이 이곳에 걸릴 것이고 이곳에 VL이라는 전압이 걸릴 것이다. 그럼 식으로 작성을 해보면 KVL에 의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V는 VR 더하기 VL이에요. VR 더하기 VL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자, 근데 이것은 우리 위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도트를 한번 찍어보고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풀어내 보겠습니다. V는 VR. 자, VR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0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VR로 나오는 겁니다. 이 도트를 제거할 때. 근데 VL은 어때요? L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느렸죠. 그 말은 뭡니까?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로 가고 J가 90도 앞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플러스 J니까. 그리고 VL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거 어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일단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나오는 건 다 파생되는 거니까 한번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이 친구 보면 VR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전류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볼게요. 전류 I가 기준이 돼서 통일해서 대문자로 해볼까요? 전류 I가 대문자로 생각해주세요. 전류 I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VR은 어떤 위상차가 없어요. 이 전류와 요 저항은 위상차 없잖아요. 저항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곳이 VR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VL은 뭐예요? VL은 전류에 비해서 90도 앞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J잖아요. 그럼 이대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표현을 해보면 위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게 VL, 정확히 J의 V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대각선을 그어보면 이것이 전체 전압 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VR은 그냥 VR이 되는 것이고 VL인데 J의 VL이죠. J의 VL 이렇게 되는 거고 그 크기는 VL 다시 그 크기는 그냥 V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기를 나타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V는 루트에 VR의 제곱 더하기 VL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관점에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임피던스. 왜? 이 친구 뭐예요? 결국에는 VR은 IR로서 표현 가능하고 얘는 IXL. 이 친구는 IZ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I 사라지고 I 사라지고 I 사라지니까 R과 XL과 Z 임피던스가 되죠. 그래서 임피던스 Z는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임피던스 Z는 R 더하기 J의 XL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크기로 나타내면 루트에 R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RL 직렬회로에서 우리가 뽑아먹을 건 다 뽑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 전류가 일정하다. 그 다음에 KVL에 의해서 V는 VR 더하기 VL의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VR은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근데 얘는 90도 빠르니까 전압이 그래서 플러스 J를 뽑아낸 겁니다. 그 뒤로 쭉 이렇게 뽑아낸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친구 잡아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친구 잡아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세타를 좀 잡아보고 싶어요. 세타. 자, 여기서 세타. 그럼 세타는 뭐예요? 세타? 위상차. 전압과 전류가 얼마만큼의 위상차가 나느냐. 이게 바로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그러면 실수분의 허수니까 VR분의 VL 해도 되고 R분의 XL 해도 전혀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만 써볼게요. R분의 XL. 보통 이걸 많이 쓰거든요. R분의 XL.
그래서 위상을 구할 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도 한번 볼까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전체 성분분의 실질적인 성분이죠. 그래서 전체 전압 V분의 VR 해도 되고 임피던스분의 저항 해도 돼요. 저는 하나만 써볼게요. 임피던스분의 저항 R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더라. 이렇게까지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져가야 될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이 포인트를 가지고 가면 RL 직렬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이대로만 끝내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RL 직렬을 해봤으니까 우리는 RC 직렬로 넘어갑니다. 자, RC 직렬은 역시 RL 직렬과 마찬가지예요. RC 직렬. RC 직렬 해볼게요. RL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머릿속에 상기시켜 놓은 채로 계속 가보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서 역시 R과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제가 또 뭘 그리겠습니까? 역시 V 그리고 여러분 예상해 보세요. 여기는 뭐 할 것 같아요? 당연히 R 그리겠죠. 여기는 X는 X인데 리액턴스는 리액턴스인데 용량성 리액턴스 XC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역시 얘도 V가 하나, 둘 걸리겠네요. 맞아요. 여기에 VR이 걸릴 것이고 여기에 VC가 걸리겠죠. 그리고 이곳에는 역시 전류 I가 흐르는데 여러분 대문자, 소문자 중에 보통은 이제 교류에서는 소문자로 표현하기에 일단 소문자로 제가 표현을 해 놓겠습니다. 이 상태예요.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전류 일정하죠? KVL이죠? 똑같이 가보죠. 1. 전류가 일정하구나. 여기서 10A는 여기서 10 직멸회로니까 모두 똑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역시 KVL에 의해서 어떤 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V는 VR 더하기 VC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걸 풀어볼게요. 자, VR은 여러분 저항에서는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냥 VR이에요. 그 다음에 더하기 J의 VR 다시 써볼게요. V의 R에다가 C 이거 VC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VC는 C 회로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C만의 회로 했던 거 거기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섰죠. 바꿔 말하면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풀어낼 때는 전압이니까 전류에 대해서 마이너스 J의 VC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삼각형 또 그려볼게요. 전류를 기준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류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전류 대문자로 표현해볼게요. 전류를 자 I 이 전류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자 I가 가고 있어요. 근데 이 VR을 여기다 갖다 넣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다고요. VR 여러분 이렇게 해서 VR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이 친구 볼게요. 마이너스 J의 VC예요. 가긴 가야 되는데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면 어디로 간다고요? 아래쪽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VC 이렇게. 그러면 대각선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직각 90도가 되는 것이고 이곳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세타 값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V라는 크기를 구할 때는 이 친구의 제곱 더하기 이 친구의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해보면 V는 루트의 V R의 제곱 더하기 VC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왜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차피 마이너스를 제곱해봤자 플러스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로 써놓은 겁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마이너스가 들어와도 돼요. 하지만 어차피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했던 거 똑같이 해보자고요. 자, 이 친구 어차피 IZ 나올 것이고 이 친구 뭐예요? 결국에는 한번 써볼까요? 이게 IZ 이 친구는 IXC 이 친구는 R 나오겠죠? 그러면 이 친구 약분 되면 ZRXC RXC Z 이 값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럼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에
임피던스 Z는 R. 이번에 마이너스죠. 아래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J. 여러분 이 J가 90도인데 마이너스 J라는 건 마이너스 90도잖아요. 그럼 90도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90도는 아래쪽으로 가는 거니까 아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X, C.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표현한다? 크기는 루트의 다시 크기는 루트의 R의 제곱 더하기 XC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차피 플러스 된다고 했어요. 제곱하면. 그래서 플러스로 데려온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똑같이 만든 거죠. 저기 아래를 했던 거랑 여기까지 똑같이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상 한번 해볼까요? 위상 세타. 위상 세타는 탄젠트의 실수분의 허수니까 VR분의 VC 해도 되고 R분의 XC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R분의 XC만 적어볼게요. 뭐 XC가 오메가 C분의 1분의 1 다시 자 오메가 C분의 1 하고 밑에 저항 있죠. 그럼 번분수니까 이거 하면 오메가 C R분의 1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파생시키는 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렇게 파생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률 한번 볼게요. 역률. 자, 역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률 어떻게 해야 되지? 역률은 전체분의 뭐라 그랬어요? 실질적인 거. 그러면 전체가 뭐예요, 지금? 이거잖아요. 실질적인 건 뭐였어요? 허수 쪽이 아니라 이쪽이잖아요. 그럼 V분의 VR을 쓰든 Z분의 R을 쓰든 관계없다고요. 그래서 Z분의 R로 저는 끝내보겠습니다. Z분의 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RL 직렬에서는 포인트 하나, 포인트 둘, 포인트 셋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고 RC도 역시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자, 그 다음에 RC 직렬은 여기까지 보시고 RLC 직렬 회로를 가보겠습니다. RLC 직렬. RLC 직렬은 똑같습니다. 이 친구 했잖아요. 이제 다 혼합시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모든 친구들이 다 모였네. 그러면 왠지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원래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뭉쳐 있으면 항상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여기서도 갈등이 하나 생겨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제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패턴상 뭐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V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R 쓸 거고요. X, L 쓸 거고요. X, C 쓸 겁니다. 이 패턴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또? 이 전압이 하나, 둘, 셋 걸리겠구나. V, R, 여기는 V, L, V, C. 자, 이제 이거 안 써도 되겠다. 그죠? 전류가 일정하고 KVL을 활용할 거다. 그러면 V라는 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V는 VR 더하기 VL 더하기 VC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하나, 둘, 셋, 넷. 이걸 풀어볼게요. 그러면 V는 VR은 그대로 VR이에요. 그 다음에 VL은 전류보다 90도 앞서죠. 그래서 플러스 J의 VL. 그 다음에 얘는 전류보다 90도 느려요. VC. 그럼 정리하고 싶네요. 이거를 V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VR 더하기 J로 묶으면 VL 마이너스 VC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거 크기는 또 어떻게 구하는데요? 크기는 루트의 VR의 제곱 더하기 VL 마이너스 VC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잘 보면 이 친구랑 이 친구 어때요? 서로 위상의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쇄시키는 거죠. 상쇄. 그래서 여러분 L과 C는요 서로 상쇄한다. 왜? 서로 위상이 달라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다른 친구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방향이 반대가 돼서 서로 상쇄돼서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아야 될 포인트는 바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좌표로 한번 그려보면 위에다 그려볼게요. 전류가 이렇게 쭉 가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쭉 가서 전류 그려볼게요.
이 지금 좌표로 표현하는 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저런 식으로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흐름만 넘겨주셔도 관계없어요. 자, 같이 볼게요. 여기 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해보죠. 이렇게 여기가 I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VR은 역시 위상이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가면 됩니다. VR, VR. 그 다음에 VL은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위쪽으로 VL, VL. 그 다음에 VC는 어디로 갑니까? VC는 아래쪽, 위상이 아래쪽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쪽 VC. 이 친구들 둘이 줄다리기를 해요.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VL이 이기긴 이길 거예요. 근데 상쇄가 되겠죠. 얼마만큼?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의 어떤 상쇄값이 발생을 하고 이 값을 우리는 VL-VC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쭉 그어보면 이것이 바로 전체 전압 V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어때요? V가 전체고 VR이 실제고 VL 빼기 VC가 어떤 무효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이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이 친구는 임피던스가 나오게 될 것이고 자, 여기다 해볼게요. 저항이 이 부분에 나오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똑같아요. 임피던스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세로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이 부분은 XL 빼기 XC가 되겠죠. XL 빼기 XC.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는 R 더하기 J의 XL 빼기 XC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크기로 나타내면 루트의 R의 제곱 더하기 XL 빼기 XC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으면 이 친구 하나, 그 다음에 이 친구 하나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타 값이 있어요. 세타 값은 똑같아요. 실질분의 무효분. 그러면 코스, 세타 여기다 해볼게요. 자, 세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1에 실질분의 무효니까 R분의 XL 빼기 XC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어떤 전체 성분 임피던스 분의 그냥 저항 R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칠판이 조금 넘어갈 뻔해서 제가 이렇게 좀 붙여서 썼는데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저 이거 다 내용 흐름은 알겠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체크하면 돼요. RL 직렬회로에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RC 직렬에서 하나, 둘, 셋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RLC 모두 모여있는 데에서는 역시 하나, 둘, 셋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RL 직렬 이 친구 하나만 해석할 줄 알면 나머지는 똑같은 패턴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RLC 직렬 회로까지 한번 살펴봤고 이제 RLC 병렬 회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RLC 병렬 회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직렬한 거고 이제 병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병렬에서는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어드미턴스. 어드미턴스가 뭐지? 여러분 어드미턴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어드미턴스는요. 임피던스의 역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구나. 자, 그러면 어드미턴스는 Y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Y. 이거는 뭐라고요? 임피던스 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써보면 R 분의 1 플러스 J의 X 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는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Y는 G분의 다시 G 더하기 J의 어떤 X J의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드미턴스라고 하고요. G는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컨덕턴스는 뭘까요? 분위기상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상 저항의 역수구나. 그 다음에 이 B는 서셉턴스라고 합니다. 그럼 서셉턴스는 분위기상 어때요? 리액턴스의 역수구나. 즉 이 자체가 B가 되는 것이고 이 자체가 G가 되는 것이고 이 자체가 Y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병렬에서 임피던스를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식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살짝 이해를 한 다음에 넘어가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RLC 이 친구 끝냈으니까, 직렬 끝냈으니까 병렬 보는 거예요. RL 병렬.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병렬이라 그래서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 지금 직렬 했잖아요. 직렬 했던 거 그대로 그 패턴 똑같이 가져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회로를 어떻게 그리나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저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일이 하나 있습니다. 전원이 있고, 자, 이제 뭐 할 것 같습니까? 아까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V를 여기 적어주세요. 전압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이곳에 저항 R을 써주겠다. 이곳에 코일이니까 XL을 써주겠다. 그 다음에 전압은 병렬에서 모두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V가 모두 이곳에 걸릴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 병렬에서는 전압이 동일하구나. 직류에서 전류가 동일했던 것처럼. 그럼 딱 봐도 이 회로에서는 전압이 동일하니까 전압을 기준으로 뭔가를 하겠네. 이것만 좀 바뀐 거죠. 자, 그 다음 전류가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전류 대문자로 표현해 볼게요. 전류 I가 들어가면 이 친구는 I1이라고 한번 해보고, 이 친구를 1 말고 IR로 해봅시다. 그 다음 이 친구를 IL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친구 뭐라고요? 전압이 일정하다고요. 즉 전압을 기준으로 할 거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KCL을 사용할 거라고요. KCL. 왜 KCL이에요? 임의의 노드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대수합은 0이다. 이걸 이용하자는 거죠. 왜? 전류가 갈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전류 I는 분명히 IR과 더하기 IL을 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전류 I는 이 도트를 풀어보면 전류 I는 어떻게 될까요? IR은 여러분 저항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IR로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IL, 즉 L에서는 이 부분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어때야 돼요? 전류가 90도 느려야 되죠. 전압보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J에 IL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I의 크기는 이렇게 할 수 있겠네. IR 제곱 더하기 IL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거를 여기에 또 증명을 해볼게요. 쭉 갑니다. 왔어요. 이것을 저는 전류 I라고 한번 써보겠다고요. 이번엔 기준이 전압이죠. 왜냐면 전압이 모두 동일하니까. 그래서 전압 V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전류, 어디서 저항에서의 전류를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위상차 없어요. 그냥 전압과 똑같아요. 이대로 똑같이 가라. 자, 왔습니다. 이게 I, R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L은요. 이 호일에서는 90도 느리잖아요. 느리기 때문에 아래로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I, L. 그럼 이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전체 전류 I가 되는 겁니다. 전체 전류 I. 이런 식으로. 자, 색깔을 좀 맞춰서 여기를 전체 전류 I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직각이 되고 이 부분이 세타가 되잖아요. I 오는 것이고 R이 여기 오는 것이고 마이너스 JL이 여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를 따질 때는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하고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게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잘 보면 여러분 이거 I는 뭐예요? R분의 Z잖아요. 다시 Z분의 R이잖아요. 임피던스분의 V.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죠. 그 다음에 이 IR은 뭐예요? R분의 V고 이 친구는 뭐예요? XL분의 V죠. 그럼 어차피 V 약분되니까 어떤 형태가 되는지 잘 보세요. 지금 자, 저항의 형태가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이 부분을 R분의 1로 써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XL분의 1로 써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임피던스분의 1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피타고라스 법칙에 의해서 이걸 한번 구해보면 임피던스 분의 1 임피던스 분의 1은 R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J의 XL 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XL분의 1은 XL분의 1인데 아래쪽으로 오니까 마이너스를 취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크기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죠. 루트의 R분의 1 제곱 더하기 XL분의 1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죠. 결국엔 뭐예요? 그냥 뒤집힌 임피던스, 즉 제대로 된 임피던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 그러면 이거를 뒤집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쓴 다음에 루트 1 다시 제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L분의 1의 제곱해서 분의 1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은 좀 생략을 하고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 과정을 생략해서 얻은 결과값이 뭐냐면 루트의 R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에다가 뭐를 곱하면 됩니까? R과 XL을 곱하면 돼요. R, X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보면 결국엔 얘가 뭡니까? 이게 Y잖아요. Y. 그럼 Y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우리 저항 구할 때 Y는 써놓고 그냥 R분의 1 여기 L이니까 마이너스 J의 XL분의 1 그냥 이렇게 식을 쓰자 이겁니다. 그거를 그냥 증명한 거예요. 증명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건 역시 이 파트가 되겠죠. 이 파트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 파트 여기 이 내용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중간 과정은 굳이 모르셔도 크게 관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위상을 또 구해봐야 되겠죠. 위상. 자, 그럼 위상 세타. 여기다 해볼까요? 위상 세타. 위상 세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같아요. 탄젠트, 아크탄젠트. 자, 실수 위쪽 부분이죠. R분의 1 분의 서수 XL분의 1 이렇게 하면 XL분의 R이 되죠. 정리해서 써볼게요. 그래서 XL분의 R이 되더라. R이 되더라.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전류 관점에서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전류 관점에서도. 자, 그 다음에 역률도 구해봐야 되겠죠. 역률 코사인 세타는 다시 계속 똑같은 패턴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실질적인 거,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만 따지자 그랬잖아요. 전체적인 게 여기 있고 실질적인 게 여기 있으니까 Z분의 1분의 R분의 1이죠. 뒤집히죠. 그러면 R분의 Z가 되는 겁니다. R분의 임피던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셋 가져가면 해당 내용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RL 병렬 회로를 같이 알아봤으니까 RC 병렬 회로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RC 병렬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때요? 패턴이 좀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이 내용을 복습하는 느낌으로 가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자, 이번엔 RC니까 어떻게 그릴까요, 제가? 또 R 하나 그리겠죠. R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엔 C니까 커패시터 하나 그리고 전원을 연결을 할 겁니다.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맞아요. 여기 전압 쓸 거예요. 전압 쓸 거고 이곳에 XC라고 쓸 거고 이곳을 R이라고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전류 I가 들어갈 것이고 이곳에는 IR 그 다음에 이곳이 IC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거 전압 일정 KCL 안 쓰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I는 뭐예요? IR 더하기 IC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풀어내볼까요? 그럼 IR은 똑같아요. 전압이나 전류 위상이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IC, 즉 요 C에서는 어때요? 전류가 전압보다 앞섰죠. 90도만큼. 그래서 빠르다고요. 그래서 플러스 J의 IC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크기로 따졌을 때는 루트의 I의 R의 제곱 더하기 IC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네. 끝.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역시 제가 여기 V를 기준으로 잡고 여기가 V. 한번 가보죠. 자, V에 대해서 IR은 어때요? 동이상이에요. 동이상. 그래서 그냥 쭉 갑니다. 쭉 가요. 그러면 여기는 IR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가보는 거예요. IC는 어때요? 90도 앞선다. 즉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J. 플러스 J는 위쪽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I, C 이렇게. 그러면 전체 이것은 I가 되는 것이죠. 끝입니다. 여기가 직각이고 이곳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나타내는 세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뭐가 되겠어요? 임피던스 분의 1이 되겠죠. 이 친구는 R분의 1이 되겠죠. 이 친구는 XC분의 1이 되겠죠. 원래 V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전류는 저항 곱하기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피던스분의 전압, XC 리액턴스분의 전압이니까. 근데 전압 없애자고요. 약분 되니까. 이 상태에서 또 임피던스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임피던스분의 1. 임피던스분의 1은 R분의 1 더하기죠. 이번엔 더하기 J의 XC분의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임피던스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에 R분의 1 전체 제곱 더하기 XC분의 1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알겠다. 얘가 뭐라고요? 얘가 Y라고요. Y. 자, 그 다음 역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돌려서 Z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가보면 이거는 Z는 루트에 R의 제곱 더하기 XC의 제곱 분의 R 곱하기 이번엔 XL이 아니라 XC 이렇게만 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3박자가 모두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만 보시고 그 다음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세타와 관련된 거. 자, 여기다 해볼까요? 세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아크 탄젠트라고 해요. 탄젠트의 역함수죠. 아크 탄젠트 실질적인 것 분의 무효 성분.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인 거, 그 다음 무효 성분. 그러면 R분의 1분의 XC분의 1이니까 뒤집히죠. 그래서 XC분의 R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도 같이 알아보면 코사인 세타 전체 성분분의 실질적인 거. 그래서 I분의 IR 써도 되고 아니면 Z분의 1분의 R분의 1 써도 되니까 뒤집히죠. 그러면 R분의 Z가 되는 거예요. R분의 Z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RC 병렬 회로도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어서 RLC 병렬 회로 보겠습니다. 이제는 R과 L과 C가 같이 있는 병렬 회로를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R, L, C 병렬이라고 적어볼게요. 똑같아요. 이제 모든 친구들이 합쳐져 있다. 병렬로. 그럼 또 얘네 싸우겠다. 그쵸? 그래서 그런 예상을 한번 하면서 들어가 보는 겁니다. R이 하나 있고 여기 L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가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죠? 쭉 가서 여기 전원 그려주고 이렇게. 자, 이제 뭐 할까요? 똑같아요. 패턴 그대로 갑니다. V 가주시고 여기 R, 그 다음에 XL, XC. 자, 그 다음 전류 그려줘야 되겠죠? 전류 I가 들어가서 이곳으로 가는 게 IR이 되는 것이고 이곳으로 가는 게 IL, 이곳으로 IC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나눠 들어간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전압일정 KCL 적용해서 I라고 하는 것은 IR 더하기 IL 더하기 I의 C다. 하나, 둘, 셋, 넷. 다 찍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I라고 하는 건요. IR은 위상 똑같았잖아요. 그 다음에 L은 전류가 느리다고요. 마이너스 J의 IL. 그 다음에 여기는 전류가 빨랐죠. I, 전압보다 전류가 빠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이거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의 R 해주고 플러스 J로 묶어보면 I의 C. 자, 플러스 J로 묶으니까
플러스 J로 붙고 IC 마이너스 IL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절대값 형태로 취해주면 절대값 해보면 I에다가 IR의 제곱 더하기 IC 마이너스 IL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다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벡터도 한번 그려보죠. 여기 전압 V가 있고 전류를 각각 대입해 볼게요. 자, IR은 전압과 위상이 동일하게 그냥 IR 써줍니다. IR. 그 다음 IC는 플러스 J예요. 위쪽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위쪽으로. 자, 여기서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가서 I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누가 가요? IL이 가는 겁니다. 그럼 또 줄다리기 하는 거죠. 누가 이겨요? IC가 이겨요. 여기서 조건은 C 값이 더 크다는 조건입니다. 자, C가 이겨요. 그러면 위쪽으로 가긴 갈 텐데 이만큼이 상쇄돼서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이쯤 돼서 커팅을 하고 이렇게 I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IC-IL 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IR의 제곱, 요 실질적인 거에 대한 제곱, 그다음 높이, 무효분의 제곱이죠. 그래서 제곱해서 어떤 실질적인 크기, I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도 이 정도 가져가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 임피던스 관점에서도 좀 써볼게요. 그럼 임피던스는 뭐예요? 임피던스 분의 1은 결국 계속 했던 거잖아요. 여기가 임피던스 분의 1이 나올 것이고 여기가 R분의 1이 나올 것이고 여기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얘는 XC분의 1 빼기 XL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요 구간이. 그쵸? 그래서 Z분의 1은 R분의 1 더하기 J의 XC분의 1 자, 더하기 J의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 절대값 씌우면은 임피던스분의 1 루트에다가 R분의 1 전체 제곱 더하기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전체 제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역시 똑같이 이걸 뒤집으면 또 값이 나오는데 RLC 병렬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 물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LC 진열, RLC 병렬 같이 한번 알아봤고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개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저항 R과 리액턴스 X 직렬로 연결되었대요. 이런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건이 R분의 X는 루트 2분의 1일 때 이 회로의 역률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직렬 회로에서 역률 어떻게 구했어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분의 저항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이걸 좀 표현해보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분의 저항 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식을 일단 만들어 놨으면 우리 조건에서 지금 R분의 X는 루트 2분의 1 그래서 R분의 X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이때 X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X는 루트 2분의 R로서 표현이 된다. 그쵸?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한다? 여기 한번 쏙 하고 넣어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넣을 거냐?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은 뭐예요? 이거 제곱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R제곱이 되는 겁니다. 2분의 R제곱 이거 분의 R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이 안에서 어떤 계산이 또 이루어지겠죠? 그럼 루트 자, 이 친구 통분하면 2분의 2R제곱 더하기 2분의 R제곱이죠? 이 친구를 이렇게 통분한 거예요. 그러면 2분의 3R제곱 2분의 3의 R제곱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저항 R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코사인 세타라면서요. 이게 코사인 세타. 이때 양변을 한번 제곱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제곱이 나눠서 들어가니까 R 제곱 분의 요거 제곱하면 루트 이제 사라지는 거죠. 2분의 3R 제곱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 1 남아있으니까 번분수하면 3R 제곱 분의 안에 거와 바깥의 거니까 2R 제곱
즉 3분의 2만 남게 되더라. 그런데 여긴 제곱의 형태니까 양면에 루트를 또 씌워줘요. 루트를. 그러면 요거 제곱 루트 사라지고 루트 3분의 2만 남아서 정답은 루트의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처음에 이 조건을 뽑아내서 우리가 이 x값을 치환하고 이 곳에 집어넣고 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사인 세타가 임피던스분의 저항이냐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이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회로에서 전압 V를 가하니까 20A의 전류가 흘렀다고 한대요. 이 회로의 역률을 구해달래요. 이 회로의 역률 역시 지금 RLC 직렬 회로네요. 그러면 RLC 직렬 회로에서 우리 코사인 세타 역률은 전체 임피던스 분의 실질적인 거 저항 R이었다. 그러면 RLC에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R의 제곱 더하기 XL 빼기 XC 제곱 분의 R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근데 값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R 뭐예요? 9죠. 여기 9의 제곱 더하기 XL 빼기 XC, XL 빼기 XC는 12죠. 12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R 값은 그대로 9 들어가면 이거 계산해보면 0.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그냥 9옴 나왔잖아요. 9 집어넣고 XL이 15, 여기 12니까 3이니까 15 빼기 3 하면 12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 R 값에 9 넣으면 0.6 도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0.6이다. 정답은 2번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원에 흘러들어오는 전류 I는 무엇인가? 지금 보니까 우리 아까 했던 거네. 여기 I가 하나 들어오고 이쪽으로 IR, 이쪽으로 IL. 그럼 I는 IR 더하기 IL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풀어서 써보면 IR은 그대로 위상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J의 IL로 들어갔죠. 왜? 코일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느리니까. 그래서 이대로 써놓고 IR이 뭐래요? 지금 5A잖아요. 5A. 그래서 얘는 12잖아요. 마이너스 J의 12. 이거 이제 크기 관점에서 계산하면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하면 이거 13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3A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3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어서 4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입력 전압의 실효치가 12V의 정연파일 때 전전류 I를 구하라고 하네요. 지금 보면 12V가 전원에서 부하 쪽으로 쭉 가죠. 근데 병렬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곳에 몇 볼트 걸리는 거예요? 12V. 이곳도 12V. 근데 전류 IR은 R분의 V인데 R이 4고 전압이 12니까 이곳에는 3A가 흐르겠다. 여기는 XL분의 V인데 XL이 3이고 V가 12니까 3분의 12에서 4A가 이곳으로 흘러가겠다. 근데 여기는 IR이고 IL이니까 I는 IR-J의 IL이었잖아요. 그래서 IR은 3-J의 4A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이렇게 개념 확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 오늘의 마지막 파트 공진회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진회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공진 뭐예요? 공진? 왜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어떤 와인잔을 이렇게 똑같은 주파수, 공진 주파수라고 하거든요. 와인잔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주파수랑 외부에서 가해지는 어떤 주파수가 있으면 유리잔 깨집니다. 그래서 하면은 유리잔 깨지는 그런 영상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어딘가에서. 자, 그래서 공진이라고 하는 건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있어요. 고유 주파수. 그 고유 주파수를 외부에서 똑같이 쏴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떤 출렁다리도 그 고유 주파수를 똑같이 하면 그 출렁다리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회로에서 할 거는 간단합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저항이 하나 있고 코일이 하나 있고 역시 C가 하나 있어요. 전원 써주고 이렇게. 자, 이때 이곳을 똑같이 써보는 거예요. R, 그 다음에 여기를 XL, XC, 여기를 V, 이곳으로 흘러들어가는 전류를 뭐 그냥 I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상태예요. 근데 공진회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회로에서 공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진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허수부가
0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XL과 XC가 같을 때를 의미해요. 아니 0이라면서 왜 같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임피던스는 R 더하기 J의 XL 빼기 XC였잖아요. 허수부가 뭐예요? 허수부가 이 친구들이죠. 이 친구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L 값과 XC 값이 같아야죠. 그래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로 이론에서 공진이라는 걸 딱 떠올리면 반드시 허수부가 0이구나라는 것을 캐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XL과 XC가 똑같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임피던스는 R 더하기 J의 XL 빼기 XC인데 공진이 발생했어요. 즉 여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임피던스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가 되겠죠. 아니 왜 최소가 되는 겁니까? 더해져야 될 게 안 더해지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더해져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최소값이 된다고요. 그러면 전류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류값은 최대가 돼야 되겠죠. 왜 최대가 돼야 됩니까? 왜? 여러분 I는 뭐예요? 임피던스분의 V죠. 얘가 취소니까 얘는 최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I는 최대.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합니까? 코사인 세타는 반드시 1이 나와야 돼요. 똑같은 형태 가져가 볼까요? 코사인 세타는 반드시 1이 나와야 된다. 아니 왜 1이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임피던스분의 저항이죠. 근데 얘가 지금 사라졌으니까 저항과 임피던스가 똑같은 상태. 즉 둘이가 똑같다면 약분돼서 1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도 반드시 1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공진주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공진주파수 F0는 어떻게 한다? 2 파이 루트 LC 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포인트를 하나, 둘, 셋, 넷 꼭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자 여기서부터 파생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메가 다시 XL은 오메가 L로 쓸 수 있죠. 이거는 오메가 C 분의 1로 쓸 수 있죠. 오메가 넘겨볼게요. 이쪽으로.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L 이쪽으로 넘기면 LC 분의 1이 되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양변에 루트를 씌워볼게요. 그럼 얘는 오메가만 남죠. 그 다음에 루트 LC 분의 1 이렇게 되죠. 루트 씌우면. 근데 오메가는 우리 알고 있어요. 2파이 F라는 걸. 그러면 루트 LC 분의 1. 이때 주파수는 뭐냐? 2파이 넘어가니까 2파이 루트 LC 분의 1 헤르츠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결국엔 어디부터 나온 겁니까? 이 조건에서부터 파생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두 개가 즉 용량성, 유도성, 리액턴스가 같을 때의 그 주파수를 우리는 공진 주파수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을 유도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 공식만 암기를 하고 계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진회로까지 알아봤어요. 병렬은요, 그냥 이 친구들하고 다 반대로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은 그대로 가고 이 친구도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 두 개만 반대로. 얘는 최대가 되고 얘는 최소가 되겠죠. 병렬에서. 왜냐면 어드미터스 관점이니까. 그래서 반대 개념이다.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RLC 직렬, RLC 병렬, 공진회로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했어요. 역시 3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만 잘 나의 것으로 녹여내면 앞으로 정말 가지를 뻗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조금 힘들고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동그라미 체크해드린 거 있죠? 그것만 꼭 가져가 주시고 지금 여기 체크해드린 거 공진회로에서 그리고 조건 이것만 챙겨가 주시면 크게 염려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한번 마쳐보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